자, 오늘은 명제의 가정과 결론, 그리고 이 기호화되어 있는 것을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게 주어진 기호를 여러분들 해석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앞으로 명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P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Q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뒤에 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뭐뭐이면, 여러분들 이 화살표를 뭐뭐이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앞에 P가 가정 뭐뭐이면 D가 결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가정, 뒤에 있는 부분을 결론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참이라는 이야기는 가정 P 앞에 부분을 만족시켰을 때 뒤에 결론 부분도 참일 때 우리는 참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있는 결론에 포함이 되어야 여러분들 참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 Q의 부분 집합이면 여러분들 무조건 참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거짓인 경우는 가정은 만족시키고 결론은 거짓인 원소가 있으면 여러분들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인데 이 부분은 만족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불만족하는 거, 만족하지 않는 거. 여기는 만족 안 하는 부분. 앞부분은 만족시키고 뒤에 부분은 만족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X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발레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가 Q이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거짓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복습하는 김에 명제는 앞에 집합 부분과 매우 여러분들 연관이 많은 부분들이라고 했으니 또 많이 나오는 부분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포함 관계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미리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누구의 Q의 포함 관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P랑 Q의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P랑 Q의 동시에 만족하는 값 교집합 P라고 볼 수 있겠고요. P랑 Q의 합집합 전체를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Q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Q를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렇게 넘어가는 성질을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차집합의 성질. 우리 차집합의 성질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에다가 뭘 씌워주면 된다? 여집합을 씌워주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번에는 Q의 여집합이 누구의?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1번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를 고르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참인 명제라는 이야기는 단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 맞아요.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그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단 하나라도 틀린 발레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인 명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문제는 지금 등호가 빠졌네요. 여기 등호 표시해 놓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이 절대값 뭐가 돼야 되죠? A도 동시에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B도 동시에 0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우리 둘 다 A, B 둘 다 모두 동시에 0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0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말인즉슨 기호화하면 A 그리고 B는 0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둘이 곱했을 때 우리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맞죠? 둘이 곱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 C 이렇게 되어져 있고 A, B, C가 뭐 둘 다 양수인지 셋 다 양수인지 아니면 뭐 세 개가 다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고요. 자, 우리 그러면 쌤이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조건이 맞는지 한번 볼 건데 쌤이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할게요. 발레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안 되는 예. 자, 예를 들어서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2라는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 A, B,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가 가장 크고 B가 중간수, 그 다음 A가 가장 작은 수인데 지금 주어진 조건대로 만들어 놨을 때 A, B 지금 이 A, B는 둘이 곱하면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BC 같은 경우에는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우리 마이너스 2는 2보다 클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라고 알 수 있고요.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봤을 때 둘이 곱했을 때 0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0 되거나 그러니까 A-B가 0 되거나 뒤에 있는 B-C는요. 둘 중 하나만 0 돼도 상관없는 거죠. 뭐 둘 다 0 돼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0 돼도 우리 둘이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이 부분은 A, B, C 세 개가 동시에 같을 필요는 없고요. A랑 B가 같거나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0 되거나 또는 B랑 C가 같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A, B, C 세 개 조건이 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답은 기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를 또 풀기 전에 개념 하나를 또 짚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제에 P이면 Q이다. 이 부분이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주어진 명제에 역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역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역이라는 이야기는 이 가정과 결론을 여러분들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이야기는 Q이면 어떻게 된다? P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바꿔주시면 이 부분은 역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에서 이 주어진 명제에 뭘 구하라? 대우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대우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둘이 순서를 바꾸면서 뭐 하면서 둘의 순서를 바꿔줘야 되냐면 부정을 하면서 둘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Q이면 어떻게 된다? not P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면요. 명제 P이면 Q이다 역은 둘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Q이면 P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뭐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not P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명제와 그 대우의 명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이 무조건 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일일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참이잖아요. 그럼 그 대우도 무조건 참입니다.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여러분들 무조건 거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우리 참, 거짓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P이면 Q이다가 여기 거짓임을 보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일단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의 역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역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이 앞에 부분이 가정이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결론인데, 이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꿔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은 Q이면 P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정, 이 부분이 결론인데, 자, 두 번째로 이 부분이 거짓임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임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면 아까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게 참이 되려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거짓임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면, 가정 Q에는 속하고 결론 P는 아닌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Q인데 이 부분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거짓임을 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Q이면 P이다가 아닌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Q인데 P는 아닌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Q인데 P는 아닌 부분. 그러니까 Q,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P는 아닌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들어가고 결론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 가정 Q에는 들어가고 P는 아닌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를 모두 적으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의 원소는 지금 이 빨간색 부분. 자,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적어주시면 D, F, G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not Q이면 P이다가 참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이 되려면, 자, 참이 되려면 가정 Q의 여집합이 누구의? P의 부분 집합이 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편하게 풀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이 전체 집합에서 Q의 여집합이 누구한테? P의 부분 집합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보기 조건을 이 벤 다이어그램에 맞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랑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그림상으로 나타냈을 때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이 포함관계니까 전체 집합은
Q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P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랑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P랑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자, 이 부분은 조금 색깔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P는 여러분들 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P. 그 다음에 Q라는 이야기는 Q 여집합 말고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요. P 있을 거고요. Q의 여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아까 P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Q는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Q의 여집합 빼고 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은 색깔펜을 들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푸는 게 여러분들 용이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집합이 맞네요. 여러분들 다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초록색과 빨간색 전체 다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이 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일단 항상 옳은 거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안에 Q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P랑 Q의 교집합이 P라고 되어져 있네요. P랑 Q의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그림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이 지금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이 쌤 파란색으로 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P랑 Q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P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도 뻥 뚫려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3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은 Q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여집합 이 부분을 여러분들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초록색 부분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Q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Q 여집합 빼고 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Q라고 볼 수는 없겠죠. P의 여집합과 Q의 공통 부분이 Q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겹쳐지는 구간이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파란색으로 적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이 지금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바깥쪽이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Q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외워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림을 여러 형태로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은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이 그림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만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뻥 뚫려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부등식 나와 있고 포함 관계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직선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수직선 해서 집합에서도 그렇고 명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P면 Q이다. 이 부분이 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면 P가 어디 안에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P가 Q 안에 부분 집합이 돼야 되니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K가 이 P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P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P가 누구한테 Q 안에 포함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색칠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는 뻥 뚫려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K, 이 부분은 10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K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포함 관계가 되려면요. 자, 그래서 포함 관계가 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K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커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등호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색칠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K 자리에 이렇게 와도 포함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K 자리에 와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등호 들어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안 하면 여러분들 등호를 넣어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둘 다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K 자리에 와도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호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K는 누구보다는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편. K는 여러분들 10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10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10자리에 이렇게 와버리면 여러분들 10은 빨간색 부분은 색칠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 부분을 포함을 못 시킵니다. 포함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 K가 10자리에 오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10보다는 작다.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K는 10보다는 작고 누구보다는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시켜 주죠.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K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지금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겹치는 구간.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최종 답은 6, 7, 8, 9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6이랑 9를 더하면 15, 7이랑 8을 더해도 15 다 더했을 때 답은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농법은 우리 국어에서도 보통 많이 배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죠. 뭐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뭐 요런 식으로 3단 농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던 적이 있었을 건데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호화를 여러분들 해서 나타낸다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 논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연결고리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Q이면 R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연결고리 QQ 이렇게 보이면 QQ 이 부분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고로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연결고리 건너뛰고 가정과 결론으로 바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해석해 주셔야 될 게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조건을 찾으면 아까 여러분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우도 꼭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ot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주시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조건에 대해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R이면 P이다. 주어진 조건들에 나와져 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거의 대우도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not P이면 not R이다. 자리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죠? not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놈의 대우도 Q이면 R이다. 이걸 일단 제일 기본 전제 조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뭘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고리. 자, 그러면 연결고리 요 부분 R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Q이면 R이다. 고로 R이면 P이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연결고리 뭘 찾아줄 수 있죠? Q이면 R이다. R이면 여러분들 P이다. 이렇게도 찾아줄 수가 있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우도 여러분들 꼭 찾아주셔야 되는데 대우는 not P이면 not R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적어 놓은 것들 중에서 있으면 답인 거고요. 없으면 답이 아니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Q이면 P이다. 있나요? Q이면 P이다. 자,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하라고 했으니 Q이면 P이다. 여기 있죠? Q이면 P이다. 이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R이면 not Q이다. R이면 not Q이다. 우리 not R이면 not Q는 봤지만 R이면 not Q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Q이면 R이다. 여기 있죠? Q이면 R이다. 디귿.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는 있지만 P이면 Q이다는 없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리을 아니고요. P이면 R이다. 자, P이면 R이다. 여기 R이면 P이다는 있는데 거꾸로 역은 없잖아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참인 명제는 기역, 디귿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들 조건들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이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적어 주시고 대우도 여러분들 찾아 주신 다음에 이 조건들의 연결고리들을 찾아 주셔서 다시 한번 명제를 다시 써 주신 다음에 그 대우까지 적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맞는 참인 명제들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